검은 짜장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사무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졸 주제에 대기업에서 뭘 하려고? 박도철 부장이 비웃으며 짜장면 그릇을 뒤집었죠. 19살 신입사원의 온몸이 끈적한 솥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방금 자신이 건드린 그 소녀가 이 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권력 없으면 짓밟히고 있으면 세상이 뒤바뀌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았나요? 억울하지만 참아야만 했던 그 기억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과연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어떤 지옥도를 펼쳐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KJ그룹 본사 12층 영업부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이하은이 출근한 지 일주일째,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동료들에게 어색한 화두였죠. 19살의 어린 나이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만 달랑 들고 온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대기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동료들은 틈틈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도대체 어떤 백이 있길래? 아무래도 누군가 추천해준 게 틀림없어. 하지만 하은 본인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은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선배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죠.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고 심지어 화분에 물까지 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며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였죠. 아, 하은 씨.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김미정 대리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하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죠. 미정 대리의 표정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낮은 후배를 대하는 선배의 여유로움이었달까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너무 눈에 띄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무능해 보이지도 않게 하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는 직장인 특유의 생존 본능이었죠. 하지만 하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위아래 관계에서 오가는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특히 학력과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는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과연 사람의 가치가 그런 것들로만 결정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 4 모여서 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늘 혼자 도시락을 먹거나 간단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기에는 아직 어색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탕비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뜯어먹고 있을 때 박도철 부장이 중국 음식점에서 시킨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8세의 박도철 부장은 영업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후배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지방사립대 출신이라는 학력 콤플렉스 때문인지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의 완벽한 타겟이었죠.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낮고 게다가 여자였으니까요. 박 부장에게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박도철 부장이 짜장면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회사가 뭐가 된 건지 모르겠어. 아무나 다 받아주고. 그의 시선이 하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고 김밥을 먹었죠. 하지만 박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하은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고졸이면 고졸답게 공장이나 가지.
왜 대기업에 와서 분위기 흐려놓는 거야? 탕비실의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모두들 애매한 입장이 되곤 했거든요. 윤성재 과장이 조용히 중재하려 했습니다. 부장님 점심시간이니까. 하지만 박 부장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오히려 윤 과장의 말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뭐, 점심시간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회사에서 먹고 살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탕비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이죠. 하은 씨, 잠깐 이리 와봐. 박 부장이 손짓했습니다. 하은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박 부장 앞으로 다가가자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검토 결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실수투성이 보고서를 어떻게 올려? 사실 그 서류는 하은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만든 것을 하은이 단순히 복사만 한 거였죠. 하지만 박 부장은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무작정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이상할 정도로 말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내가 뭘 확인해? 고등학교에서 계약서 보는 법 가르쳐줬나? 박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탕비실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죠. 김미정 대리는 고개를 숙였고 윤성재 과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예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부장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먹고 있던 짜장면 그릇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탕비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짜장면도 내 급에 맞게 써먹는 거지. 박 부장이 그 말과 함께 그릇을 뒤집었습니다. 검은 짜장 소스가 하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하은의 깔끔했던 흰 셔츠와 검은 바지, 그리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끈적한 짜장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소스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까지 묻혔죠. 현실 좀 똑바로 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탕비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성재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미정 대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하은은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짜장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묘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했던 회사의 진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위계질서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였죠.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직장 내 갑질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치졸하고 훨씬 잔인했죠. 휴지 좀 가져다 드릴까요? 윤성재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부장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어른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우쭐해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약자를 굴복시켰다는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또렷한 시선만 있었죠. 박 부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 불안감이었달까요? 하은의 눈빛이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모욕을 당한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탕비실을 나갔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몇몇 직원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윤성재 과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자신이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박 부장에게 강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짜장을 씻어내며 하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검은 소스, 얼룩진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동요하지 않은 자신의 표정까지. 이것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매일 겪는 일상인가요? 권력 앞에서 굴복하고 부당함을 참아내며 그저 버티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인 걸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박도철이라는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슬픔이었죠. 그날 저녁 하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병만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죠. 평소와 다른 딸의 표정을 보고 그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무슨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회장은 그 안에 담긴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병만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짜장면이 머리에 쏟아진 이야기를, 그 순간의 모욕감을,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을 모두 들었죠.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창업 이후 30년간 회사를 키워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직접 당하고 나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죠. 특히 박도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어왔던 터였습니다. 그 사람 정말 최악이에요. 저런 인간이 회사를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런 일을 묵인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실망이었죠.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내일 회사에 같이 가자. 네.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있어. 다음 날 아침 KJ그룹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회장님께서 영업부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이 계시니 모든 직원들은 정장 착용 후 회의실에서 대기 바랍니다. 인사팀에서 내려온 이 공지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회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하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함께 동행하실 분이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들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영업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지저분하게 두었던 책상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들을 치우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며 준비하는 직원들이 있었죠. 박도철 부장은 어제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그 일이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 싶었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고작 고졸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회장이 직접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올라왔죠. 윤성재 과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은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차분한 눈빛, 침착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치고는 너무나 의연했죠. 마치 그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혹시 하은에게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정 대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는 날에는 항상 인사이동 소식이 뒤따랐거든요. 혹시 자신이 승진 대상자인가 싶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하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불안하기도 했죠. 혹시 그 일이 문제가 될까봐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영업부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죠.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곧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병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하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소심하고 조용했던 신입사원이 아니었죠.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회장 옆에서 걷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위험 같은 것이 느껴졌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사기 앞에서 쭈뼛거리던 그 신입사원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KJ그룹 회장 이병만입니다. 회장의 인사에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소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니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소개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딸 이하은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미정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성재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박도철 부장은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이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직원들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에게 했던 말들, 보였던 태도들, 그리고 특히 어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까지. 지난 일주일간 딸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회사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말이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박도철 부장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죠.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이 고스란히 회장에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죠. 그녀의 시선이 윤성재 과장에게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어제 자신을 도우려 했던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미정 대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준 것에 대한 인사였죠. 마지막으로 박도철 부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박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입안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제 딸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선이 박 부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박도철 부장님, 잠시 후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박도철 부장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이병만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짜장면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가 하은에게 쏟아부었던 그 그릇이었죠. 검은 짜장 소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 부장은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펴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죠. 어제 이걸로 우리 딸한테 뭘 하셨죠? 회장이 짜장면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죠. 그게,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장이 박 부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딸이 회장의 딸이 아니라 정말 고졸 출신 신입사원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질문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는 하은이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부장님, 2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셨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명의 후배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회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든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을, 그리고 자격을 말이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에게 가하는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박 부장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넘긴 게 아니라 당신의 자격을 넘긴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오늘부로 직무정지,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박도철 부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짜장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 때문이었습니다. 박도철 부장이 회장실을 나간 후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실의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아요. 하은의 솔직한 대답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거든.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은이 궁금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물은 거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받게 한 거지. 회장의 설명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다른 거라는 걸 이해했죠.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권력이 없을 때 당하는 모욕감,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것의 어려움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자신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이죠. 윤성재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내가 추천해보렴. 누가 승진할 만한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지.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휴지를 건네려 했던 윤 과장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비록 박 부장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준 사람이었죠. 며칠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윤성재 과장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기획팀으로 발령받았고 몇몇 다른 직원들도 좋은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하은에게 친절했던 직원들은 모두 좋은 대우를 받았죠. 반면 박도철 부장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조직 문화의 상징이 사라진 거였죠. 하은은 이제 정식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교육까지. 하지만 가장 값진 교육은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받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실의 냉혹함과 권력의 무게를 몸소 체험했거든요. 회사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 같은 사람이 사라지자 다른 직원들도 더 조심스러워졌죠. 특히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은의 정체가 알려진 후 모든 신입사원들이 혹시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었죠. 석 달 후 KJ그룹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특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다름 아닌 이하은이었죠. 이제 그녀는 정식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와 조직 문화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오늘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은입니다. 20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하은의 첫마디는 의외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불과 석 달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어서요. 좋은 답변이네요. 그럼 좋은 회사란 뭘까요? 하은은 교육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 복지가 좋은 회사, 브랜드가 유명한 회사.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예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입사원들을 향해 돌아섰죠. 여러분은 짜장면을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 그릇은 기회이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상호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교육이 끝난 후 하은은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테이블이 있었죠. 3달 전 짜장면이 쏟아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재 부장이 하은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하은 씨, 아니 하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도 여전히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하은의 겸손한 태도에 윤 부장이 감동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탕비실 한 구석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신입사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점심을 먹고 있었죠. 선배들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은이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 신입사원의 불안함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리더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였죠. 권력의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을 깨달은 하은은 앞으로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